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30대 대기업 총수들과 간담회를 갖고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모임 자체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는데요. 잠시 후에 녹취를 들어보겠습니다만 일본은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우리 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다면서 일본은 더 이상 막다른 길로 가지 말고 화답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베 일본 총리는 여전히 일본은 수출 규제 철회는 없다는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왜 트럼프 대통령한테 일본을 좀 설득해달라고 부탁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지적했는데 이것도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오늘 간담회 모두 발언 내용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도 화답해 주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막다른 길로만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일본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우리 경제에 타격을 주는 조치를 취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대북 제재와 연결시키는 발언을 하는 것은 양국의 우호와 안보 협력 관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양국의 경제에도 이롭지 않은 것은 물론입니다. 전례 없는 비상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무엇보다 정부와 기업이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민관 비상 대응 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청와대에 출입하고 있는 최경철 의원 먼저 좀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대통령 간담회가 시간이 전체로 얼마나 걸렸습니까? 10시 30분부터 12시에 끝나기로 했는데 예. 30분은 더 했으니까 한 2시간 정도 했네요. 예정부터 한 30분 정도 늦어졌으니까 예. 많은 대화 토론이 좀 있었지 않나 이렇게 짐작이 갑니다만은 기업인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전부 비공개였기 때문에 예. 그 일부 브리핑만 있었을 뿐 자세하게 기업인들이 어떤 식으로 말씀하셨는지는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기업인들 얘기한 내용은 또 비밀이 좀 포함되어 있는 그렇겠죠. 것들이 있으니까 네. 공개할 수가 없었겠죠. 브리핑 내용은 좀 어떤 특별한 게 있었습니까? 뭐 대통령 모두 발언은 아까 그 대통령께서 잠시 말씀하셨는 것처럼 좀 있었고 예. 그렇지만 오늘도 뭐 일본에 대해서 강한 어필은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외교적 해결책으로 모색해보겠다. 우리가 힘으로 강대강으로 하는 것은 아직 여지를 좀 남겨두신 것 같고 일단 외교적으로 한번 풀어보려는 노력을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의지를 오늘 강하게 비추셨고 근데 대통령께서 오늘 여러 가지 비상 상황이다. 예. 위기다. 대응에 뭐 여러 가지로 총괄적으로 그다음에 초당적으로 뭐 여러 가지 그 모든 나라가 모든 기업인들이 민관이 힘을 합쳐서 나가야 된다는 여러 번 강조하시는 거 봐서는 이 위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굉장히 좀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거는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 우리 주력 기업인 삼성이나 LG 이런 그 SK 이런 기업들이 생산하는 반도체가 우리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출에 클레임이 걸리거나 우리가 앞으로 수출을 할 수 없는 길이 열린다면 우리 경제에 굉장한 치명타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부의 최고 수반이자 국가 원수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주 비상한 각오로 오늘 회의를 주재하지 않았나 이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은 지금 일본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물건 구하러 대신해서 갔겠죠. 네. 책임자가 참석했겠죠? 네. 네. 권혁기 관장, 네. 지금 이런 시국에 대통령이 30대 대기업 총수들을 다 불러서 함께 의견을 좀 들어보고 모색하고 이런 자리를 갖는 것만으로도 조금 뭔가 좀 국민들은 희망을 가질 만하기는 합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대통령이 경제인들과 청와대, 정부, 기업에 이제 허심탄회하게 현실적으로 낼 수 있는 방안들을 놓고 머리를 맞댔다는 것 자체가 일단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대통령의 모두 발언으로 물론 전략적인 외교 대화로 해법을 풀겠다라는 궁극적인 목표는 제시했지만 그래도 명료하게 아베 정권이 실수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예. 이 문제 해법에 대한 주도권은 한국 정부가 명료하게 쥐고 가겠다는 의지도 같이 부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브리핑한 내용을 보니까 이제 유의미한 대책을 기업인들과 정부 관계자가 많이 나누었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정부와 기업 간의 상시 소통 채널을 만들어서 예. 신속한 대응을 하자는 것. 그리고 효과적으로 이번 추경 안에 이번 피해 기업을 지원하는 예산안을 반드시 포함시켜서
지원을 하겠다는 거. 그리고 기업들도 약간 자성 섞인 대책안을 스스로 내셨더라고요. 너무 이 일본에 의존해서 물품을 만들었다라는 반성 속에 러시아나 독일 등 수입 물품에 대한 수출 수입 다각화를 추진하겠다는 것. 그리고 또 정부에 대한 요구 사항도 있었습니다. 예. 뭐 해당 화학약품을 생산함에 있어서의 어떤 규제 완화 이런 부분들이 아주 포괄적으로 논의됐기 때문에 단순히 지금 단기적으로 일본과의 이 무역 보복 조치에 비상 상황 대응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항상 언제든지 이 무역 전쟁은 벌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서 차제의 산업 구조를 튼튼하게 개편하는 방안까지 논의가 됐다고 하니까요. 예. 그런 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의 브리핑 발표 내용을 잠깐 듣고 패널들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업인들은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해 단기적 조치, 장기적 조치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단기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이번 조치가 양국 간 경제 협력 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민간 차원에서도 총력을 다해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업인들은 부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부품 국산화에 대한 정부 의지에 대해 공감의 뜻을 나타냄과 동시에 장기적 안목과 긴 호흡의 정부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대한 정부가 뒷받침할 테니 대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주요 기업 간 공동 기술 개발, 대중소기업 간 부품 기술 국산화 협력 확대 등을 통해 한국 경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계기로 삼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예, 정태근 의원, 오늘 간담회 모일만 했다고 보십니까? 모일 필요성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이번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냉철하게 평가를 하면 희망이 되지 못한 만남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네. 특히 대통령께서 오늘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보면 우리의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모든 가능성을 대비해야 된다 예.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사실 좀 우려스러움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 얘기했던 그 단기 대책, 근본 대책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당장의 사태를 사실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정말 우리 정부가 사력을 다해서 이 사태를 해결하는 주체는 우리 정부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사력을 다해서 조기에 해결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셨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요즘에 이제 민족 감정이 아니라 냉철하고 실리적인 관점에서 대책이 나와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니까 저 SNS에 이제 뭐 친일파니 심지어는 토착 왜군이 뭐 이렇게 그래요? 많이 쓰시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냉철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일본이 대북 전략물자 유출 문제를 제기한 거에 대해서는 아주 엄중하게 제기를 해야 됩니다. 예. 강력히 일본이 왜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얘기를 했냐라는 입증 책임이 일본에 있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 WTO 제소 문제를 얘기하는데 제소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해결 방안일 수는 없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우리의 뜻대로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의 도움을 청해야 되는데 지금 트럼프 정부의 움직임으로 봐서는 크게 도움이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제보복이라는 부분들을 일본에서 정정분리 원칙을 깨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양자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겠다라는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결국은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했던 한일 양쪽 기업들이 기금을 내서 배상 문제를 예. 해결하는 문제에 조금 더 진전된 방안. 그러니까 지난번에 일본 대사가 윤상현 위원장한테 이 문제를 우리 정부가 담보하는 방안을 고민할 수 없느냐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일본에 우리 45만 제1한국인이 있고 우리 주요 기업들한테 생사가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보다 더 전향적으로 방안들을 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냉철한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한 정태근 의원한테 그렇게 좀 악성 글이 달린다는 게 좀 뜻밖이긴 한데요. 감내해야죠. 그 정도로 지금 우리 국민들의 감정이 격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뭐 일본 제품 불매 운동하는 것도 많이 생기고 일본에 관광 가지 말자 이런 움직임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런 자발적인 민간인들의 반일 움직임, 그게 우리 정부에 대응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시각이 있는데 어떻게 저는 생각하십니까? 좀 다른 시각입니다. 예. 지금 이 와중에서도 BTS가 일본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이틀 동안 10만 명이 참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과거와는 다르게 민간 차원에서의 교류. 이번에도 아베가 결정적인 잘못을 한 건 뭐냐면 외교적인 마찰을 경제 보복으로 풀라고 했다는 거거든요. 소위 정경불 원칙을 깬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민간에 있어서의 교류는 상당히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히려 양쪽 국가의 민간들은 정상적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을 민족적 감정을 이용하거나 그런 민족주의적으로 정치권이 이용하면 안 된다. 이런 합리적인 여론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저는 오히려 바람직하지 예.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지만은 개개의 국민들이 또 나는 정말 너무 기분이 나쁘다. 나라도 대응하겠다. 그걸 탓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더 차분하고 성숙하게 대응하는 것이 아베를 더욱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길일 수 있는 거죠. 옹졸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정기남 교수에게는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민족적 감정을 이용한 아베의 그런 처사 이걸 우리가 그대로 따라갈 수는 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감정적이고 즉자적인 대응이 문제 해결의 어떤 해답은 아니다. 오히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오늘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부 어떤 주도로 예. 기업인들을 모시고 이제 예를 들면 최대한 뒷받침하겠다 또는 뭐 모든 조치 다 하겠다 뭐 기업인들이 이렇게 화답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은 결국 지금 시대착오적인 아베의 어떤 그 보복무역주의, 보호무역이 아니죠. 예. 보복무역주의에 맞서서 뭔가 좀 정부 청와대가 중심에 서고 그리고 뭐 기업 또 정치권, 정치권은 아직 거기에 좀 아직 흡족하게 못 따라가고 네. 있습니다만 뭔가 대일 스크럼을 짜겠다. 저는 그런 어떤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게 단기전으로 이게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기 때문에 뭔가 좀 장기전을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메시지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실제 65년 한일 국교 정상 이후에요. 정상화 이후에 우리의 무역 적자가 누적 적자가요. 600호죠? 저 정확하게 숫자를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708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708조. 네. 예. 자, 이러려면 이 문제를 극복하려면 자, 소재 부품을 국산화하고 수입을 다변화하고 여러 가지 조치들이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것은 중장기적인 과제죠. 저는 오늘 그 어떤 이 간담회에 더 나아가서 지금 그 우리 정부가 해야 될 기본적인 입장은 자, 지금 당장 발등에 불 떨어진 것을 또 어떻게 끌 거냐. 이 문제에 대한 좀 해법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장기전 대비와 더불어서 뭔가 좀 지금 일본 아베 정권은요. 총리실, 내각, 당 총동원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총체적이고 정밀 타격을 해오지 않습니까? 그럼 과연 우리 정부는 정말 이런 일본 정부의 말도 안 되는 정밀 타격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치밀하게 준비해왔고 나름대로 이 플랜 B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하나만 더 붙이면요. 예. 이제 이것이 그러면 문제 해결의 첫 순위가 뭐냐는 거예요. 첫 단추가. 저는 바로 앞서 뭐 정태근 님도 얘기하셨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외교적 해결에 초점을 둘 수밖에 없다. 예. 자, 지금 일본의 관심사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는 수출 규제, 무역 보복에 대한 관점입니다. 이게 초점이 달라요. 예. 자, 이걸 그대로 방치한 상태로 놔두면 자, 18일 뭐 일정하게 우리한테 뭐 중재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 기한이지 않습니까? 또 더 나아가서 또 뭐 추가적인 제재 조치가 나온다든지 또 우리 8.15 광복절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시간은 한적없이 끌려가면서 그 피해가 더 커질 우려가 크다. 그런 면에서 지금이라도 좀 일본을 최대한 설득해서 어떤 외교적 대화 노력을 통한 문제 해결에 어떤 우리 정부가 최대한 역량을 좀 기울여야 될 때다. 예.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이런 가운데 일본의 이런 보복 조치가 문재인 정권에 타격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좀 잠시 후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간담회 평가부터 해볼 텐데요. 정혁진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저는 생각보다 문제가 심각한 것 같다. 예. 왜냐하면 일본이 준비를 철저히 했다는 게 드러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일본이 그 타겟을 정확하게 잡은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명분 싸움까지도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먼저 타겟이 정확하다라고 하는 게 에칭가스나 리지스트라고 하는 게 반도체에 있어서 핵심적인 소재거든요.
그런데 이게 대체가 불가능하다고 해요. 전문가들은. 예.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도. 그런데 특허 등의 문제 때문에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가 않다. 그러니까 이런 항목, 품목들을 정확하게 잡았다는 것 같고 한국경제연구원이 조사 결과를 발표를 갖다가 했는데 이 소재 공급을 30%만 줄이면 우리나라 GDP가 2.2%가 줄어들 거로 예측이 됐어요. 반면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도 수출을 갖다가 해야 되는데 수출을 못하는 거니까 타격이 있을 텐데 그 타격은 불과 0.04%. 만약에 소재 공급을 45%까지 늘리면 무려 우리나라 GDP가 4.2%에서 5.4%까지 하락할 거라는 전망을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내세우는 예. 거거든요. 이게 현실화가 된다면 우리 경제에 미칠 그 파급력은 굉장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도 맞대응을 할 거 아니냐. 근데 한국이 수출 규제를 갖다가 하면 그러면은 오히려 일본의 그 GDP 손실은 1.8%인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3.1%라는 거죠. 숫자가 너무 많이 나오면 좀 헷갈리니까 네네. 예, 숫자를 그러니까 조금 어쨌든 줄여주세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타격이 훨씬 더 심한 그런 품목을 일본이 정확하게 타겟으로 하고 있는 것 같다. 예. 두 번째는 명분이 저는 우리한테 있다라고 보거든요. 일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베부터 해가지고 NHK 다 이렇게 사람들이 한국이 강제징용과 관련된 국제적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그런 잘못한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만 일본도 스스로 그게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떠한 국가도 국민의 개인적인 권리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거는 문명사회에 있어서 당연한 권리인데 이것을 일본이 알고 있기 때문에 슬그머니 명분과 관련해서는 위치를 갖다 바꾸는 게 안보 문제를 지금 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뭐 애칭가스 같은 것들이 북한에 넘어간 것처럼 확인되지도 않았으면서 그러면서 그런 그 애칭가스로 인해서 화학 무기가 마치 하는 것처럼 이게 제가 봤을 때 거짓말이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데 안보를 핑계로 대려고 하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은 명분도 마치 일본이 더 있는 것처럼 네. 이게 몰고 가는 것 같은데 예.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사실은 이렇게 일본의 집요한 그 공격을 예상을 갖다가 분명히 했을 텐데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영희 변호사께서 평가하신다면요. 일단 그 일본은 처음에 얘기했던 명분하고 지금 계속 다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그 본인들이 계속해서 내세우는 것이 하나도 맞지 않고 이게 국제사회에 퍼져나가게 되면 명분을 잃어버려서 불편해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인 것이고 그래서 가장 명분으로 삼을 수 있을 만한 게 바로 안보 문제였기 때문에 안보파리로 뭐 우리나라가 북한으로 뭐 수출한다, 뭐 우리하는 관련해서 뭔가를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자꾸 억지 주장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상당히 우려스럽기도 하고요. 이번에 그 간담회에도 이재용 그 삼성 부회장은 일본에서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참석하지 않았다 그러는데 아마도 조금 지금보다 한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면 뭔가 좀 구체적인 방안을 좀 가지고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지금 일본에서 얘기하고 있는 예를 들면 자민당의 한 강연에서는 한국 경제를 망가뜨려야 된다. 예. 그리고 문재인 정권을 무시하는 정책이 최고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다라는 얘기고요. 경제를 망가뜨리면 정권 교체가 될 것이고 예. 정권 교체가 되어야지만 우리하고 대화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대한민국 내에서 지금 이 정권이나 이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다는 걸 이용해서 본인들이 이걸 교두보 삼아서 뭔가를 계속 해보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위험할 때에는 아군끼리 충돌하는 것은 그만두는 것이 맞지 않을까 내지는 잠시 중단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협동을 해서 이 위기를 좀 타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노영희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또 언급한 사람이 바로 호사카 유지 교수입니다.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귀화한 분이죠. 그런데 아베 정권은 한국을 망가뜨릴 생각이다.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국이 아니라 현 정권을 표적으로 삼았다. 이런 내용이 포착됐다라고 본인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노영희 변호사가 지적한 대로 현재 정부하고는 얘기가 안 통하니까 경제 어려움을 줘서 현 정권을 교체하는 것이 방법이다라는 시각인데 정일환 교수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싶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현 정부의 이제 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어떤 정권 교체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일본 정부는 총체적으로 예. 총력 체제를 구축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런 반면에 우리는 지금 적전분절 양상을 보이는 것 아닌지. 이를테면 보수 언론에 기대된 내용, 이게 문재인 정부 탓이다. 아무리 문재인 정부가 밉다손 치더라도
대일 문제에 관한 한 우리 정부의 어떤 입장을 좀 더 뒷받침해주고 우리가 또 대안이라든가 보완책을 만들어내는데 아이디어를 내야 될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문재인 정부 탓을 하고요. 그것을 또 그대로 일본의 보수 언론이 활용해서 그것을 또 우리 정부의 어떤 약한 고리를 치고 들어오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경종을 물려주는 그런 어떤 우리에게는 경종을 좀 물려주는 그런 계기가 좀 돼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정태근 의원. 저는 사실은 호사카 교수의 얘기에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보복 조치는 작년 10월 달에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부터 준비를 했지만 문제의 발단은 사실은 이명박 정부 때부터 시작된 것이고 이명박 정부가 사실은 이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해결 노력을 못한 것을 박근혜 정부한테 넘겨주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그래서 위안부 문제 처리하고 또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이 문재인 정부에 넘긴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요. 이명박 정부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금융위기가 왔을 때 일본에서 통화 수합에 동의를 해줬어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퇴임하면 그 해 2012년도에 우리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독도 방문했습니다. 그랬죠. 이게 과연 외교적으로 현명한 처사냐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랑의 사죄를 요구했어요. 예. 그런데 저희가 한번 근데 곧 물러날 대통령이 왜 그랬을까 지금도 궁금합니다. 근데 이명박 대통령뿐만이 아니라니까요. 모든 정치인들이 예를 들면 2017년 대선 때 뭐라고 그랬냐면요. 문재인 후보만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겠다고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후보가 다 파기하겠다고 했었어요. 사실은 저는 제가 왜 이 문제를 말씀을 드리냐면 호사카 교수는 문재인 정부를 얘기하는 건데 지금 일본에서는 일본 스스로가 계속 아베가 민족주의에 호소해가지고 소위 제국의 꿈들을 부활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냉철하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도 그런 민족주의를 가지고 대중들한테 인기를 얻으려고 했던 것이 없는가, 우리들의 지나침은 없었는가를 냉철히 보자는 거예요. 지난 2017년 대선 때 모든 후보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대통령 선거 때 저는 그렇게 다 얘기한 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 다음에라도 과연 그 파기를 하는 방식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진지하게 고민을 했어야 되는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우리 정부가, 우리 외교가 보다 더 냉철한 속에서 정말 명분과 실익을 동시에 균형 있게 얻어갈 수 있는 외교 전략이 뭐고 우리의 능력이 뭔가 예. 이 문제를 저는 성찰할 때라고 보는 거예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고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미국을 좀 이용하지 그러느냐 그렇게 충고라고 그럴까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한번 먼저 얘기를 들어볼까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기업인들과 만나서 과연 사태 해결을 할 수 있느냐, 이 문제는 정치 외교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지금 이 일본의 통상 보복 조치와 관련해서 한미 관계 현주소가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한미 정상 간의 호흡이 잘 되어 있다 했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의 태도를 보면 전혀 우리를 위해서 또는 이 한일 관계의 개선을 위해서 움직이려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본 설득을 부탁하지 못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정일환 교수, 저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부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무슨 의미냐면 지금 WTO 제소라든가 통상 차원의 맞대응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관점에서 뭔가 트럼프 대통령이라든지 미국 정부를 좀 활용할 필요성,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만 딱 집어서 얘기할 게 아니라 문제의 궁극적 해결은 지금 한일 간의 톱다운 외교가 필요하다. 지금 어쨌든 이것을 만들어내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물밑에서 좀 접근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일본의 어떤 총리 관저와 우리 청와대 관계 간에 어떤 채널을 구축한다든지 또 나아가서 미국을 움직이는 외교도 하나의 수단일 수는 있겠다. 또 하나만 덧붙인다면은 일본의 비판 여론 이런 것들도 잘 조직화해내서 한일 간의 어떤 시민사회 연대라든가 그래서 국제적 비판 여론을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검토될 외교적 카드로서 검토될 필요가 있겠다. 그러나 외교적 카드로서 트럼프 대통령만 찝어서 얘기하는 것은 좀 하나의 부분만 얘기했다는 느낌이 들고요. 더 나아가서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지금은 이 정부와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대처해주는 그것이 더 우선순위다라는 것을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최경철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카드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 예. 그 차원에서 미국 카드도 한번 써보자 이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결국 미국과 일본과 우리나라는 결국 군사적 동맹 체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일본과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안보 동맹 형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일본이 우리의 위치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는 거죠. 결국 일본과 우리가 결국 피로 맺은 결국은 굉장한 군사 동맹의 체제라는 것을 일본에게 알려준다면 결국 일본도 우리에게 무자비한 그런 보복은 앞으로 하지 못할 것이 아닌가. 어쨌든 일본으로 하여금 미국과의 관계 그리고 안보 동맹의 관계를 철저히 인식시켜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말씀만 좀 예. 드리면은요. 지금 우려스러운 상황은 만약에 일본에서 미국에 미리 이 문제를 상의를 했다라고 하면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거든요. 얘기가 달라지죠. 그러면은 사실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러니까 트럼프를 동원하더라도 우리와 일본 간에 일단 좀 최대한 간극을 좁히는 접점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속에서 이 정도를 마련했으니까 좀 미국에서 압력을 넣어가지고 우리 한미일 동맹 체제가 중요하니까 일본이 받아들이도록 하자. 요 간극을 좁히는 조치를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혹시 접점 찾는. 미일 간의 교감이 있었을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저는 있었다고 좀 그래요? 일본이 저런 거를 독자적으로 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 하여튼지 미국의 트럼프, 일본의 아베, 중국 시진핑, 러시아 푸틴, 여기에 북한의 김정은까지 이른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이 대부분 스트롱맨 시대에 접어들었을 때 뭔가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하는 얘기가 계속 있었는데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